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가능성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건데요. 주가는 급락하고 있죠. 인플레 심화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신환종 NH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경제에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거의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 전에 뭐 9.11 테러라든가 아니면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전쟁 뭐 총성이 날 때 뭐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번 케이스는 그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19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나서 만들어진 탈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지정학적 이벤트들은 그냥 단기에 그쳤다 또는 이제 미국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돈을 많이 썼다 그 정도에 그쳤다고 본다면 지금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로벌 세계 경제 국제 정치 질서뿐 아니라 경제 질서까지 바꿀 수 있는 이런 극단한 충격이기 때문에 이런 30년간의 사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그냥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문제는 잘못하면은 1970년대 우리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그 70년대랑 유사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그때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적인 때였었고 국가가 만능인 줄 알고 돈을 많이 풀은 것도 있었죠. 인플레이션보다 뭐 경제 성장, 고용 이런 것들이 너무 집착하다 생긴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지난 30-40년간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국가 중심에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 부담이 되는 것들도 이제 지난 70년대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때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는 실은 브레튼 우즈가 붕괴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였기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정학적으로 엄청난 혼란기였다는 겁니다. 베트남전으로 미국의 어떤 위상이 실추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전쟁에서 실은 미국이 형편없이 실은 문제가 생기면서 오일 쇼크 등의 공급적 인플레가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러시아 제재 또 뭐 등등으로 인한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런 1970년대하고 유사한 이런 잘못하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전쟁 초반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이버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제재가 더 심화되고 하면서 이런 우려가 지금 심각하게 불거진 이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970년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달러가 심각하게 위기에 봉착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달러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달러는 아주 견고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장 나은 통화로 되는 것도 있겠고요. 또 70년대는 연준의 독립성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아서 번지 의장이 닉슨에게 휘둘려서 연준의 독립성이 거의 없었고 그냥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물가가 실탄 게 있지만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지난 70년대와 같이 똑같이 그런 스택은 아니겠지만 지금 통장은 상당히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부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미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하고 있고 달러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점이 70년대와 현재 양상은 다르다.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총성이 나면 주식을 샀다는 초반에 용감한 주식 투자자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당시 생각했던 것과 지금 시간이 가면 좀 다른 게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 30년 동안이 19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있었던 이 30년 동안은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네. 지정학적으로 아주 편안한 시기였고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던 네. 그래서 우리 저 할아버지들이 할배들이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자유롭게 무역도 하고 왕래도 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을 했던 아마 유일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1970년대, 80년대는 언감선수 어떻게 그런 데를 가겠습니까? 적국이었고 네. 그런데다 공장을 지어서도 안 되고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상당히 길게 펼쳐졌었는데요. 지금 지난 30년을 생각하고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그전과 지난 30년과 다른 앞으로 2020년대 이 지정학적인 문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상당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거의 신냉전과 버금가는 정도로 미국과 러시아 또는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전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뭐 이런 식의 좀 작은 전쟁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고 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한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심하다는 건데 지금 걱정은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는데 네. 이 상황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러시아를 지금 강하게 제재했기 때문에 국제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인 이 러시아를 제재를 했고 원유와 뭐 가스 등등을. 근데 아직은 에너지를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제재함으로써 또 러시아 그와 함께 그 등등의 비용들을 높이게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들의 폭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태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이 천천히 계속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전쟁이 뭐 어떻게 끝나든 단기로 끝나든 아니면 뭐 한 달을 가든 전쟁이 끝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전쟁은 끝났는데 제재는 계속되면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처럼 전쟁 초반에 사서 자, 뭐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나이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상당히 오버슈팅은 맞는데 예. 이 오버슈팅에서 좀 내려가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뭐 100달러, 최소한 90달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당히 오래 유지될 가능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유가 그다음에 또 밀과 나머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수출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니켈 뭐 등등등의 이런 어떤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악화시킬 부담을 높일 그런 요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전만 해도 지금 글로벌 경제의 병목 현상이 좀 하반기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전망 다 사라졌습니까? 네,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병목 현상의 완화를 지연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작년 대비 올해 뭐 이런 기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를 정점으로 그 서서히 그 병목 현상이 완화될 거라고 보는 추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현재도 아직도 상당히 강한데요. 그거는 이제 전쟁과 이런 제재가 빨리 끝날 것을 감안한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장기화될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이 생각들이 좀 바뀌겠죠.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예를 들어 기존의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가솔린 엔진 차량을 만들 때의 공급망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런 것들을 만들 때의 공급망이 달라진 게 코로나 이후에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망이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망 자체가 달라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생겨서 네. 니켈, 구리 뭐 등등의 그런 자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태에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하는 국가들의
이런 병목이 더 심해졌을 때 생기는 적극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하반기 완화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 회복이 좀 지연된다 이렇게 전망을 갖고 있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달러가 굳건한데 그래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 지금 1,22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 네네. 지금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경제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일단 1,210원, 뭐 20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서 좀 등락이 되게 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만약에 전쟁이 그나마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네. 좀 마무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조금 잘 해결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1,100원대로 이제 1,190원, 80원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하반기 말에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고 뭐 등등이 나오게 됐을 때 또 그 1,2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예. 만약에 장기화된다, 전황이 장기화되고 교착이 빠졌다 이렇게 보더라도 아마도 한 2분기, 3분기 때는 잠깐 지금보다는 조금 한 소강 상태로 1,190원대로 잠깐 내려갔다가 네. 다시 연말쯤에는 저희들은 1,200원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 초, 올해 연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연말쯤에는 그쯤까지는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한 1, 2분기 때는 잠시 1,190원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가 다시 연말쯤에는 현재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그런 환율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미 연준이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 파월 의장 사실상 예고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준의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은 또 이제 둔화되면서 이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올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50bp의 빅 스텝보다는 25bp로 시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70년대처럼 금리도 오르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결국 높아지면은 경제 성장을 방모 잡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데 50bp 이상은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시장의 어떤 기대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고 하니 네. 25bp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만약에 그걸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좀 더 강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에는 딱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준금리가 아마 저희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에 좀 집중되는 3월, 5월, 6월 집중되고 아니면 올해 말 정도에 또 다시 이렇게 되는 한 3-4번 정도가 네. 인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켜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서너 차례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70년대나 아니면 다른 신흥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등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정책뿐 아니라 네.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라는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동시에 또 쓸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인플레가 예상되는 상황, 투자자들 지금 우왕좌왕하는데 이런데 명심해야 할 투자 전략,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과 달리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또는 높은 금리의 고금리 적금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셔서 당분간은 이 현금을 자산을 지키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서 자산 배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 자산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식 등등이 이제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싼 건 사실이지만 예.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50%나 이렇게 두시고 나머지 한 30-40%는 금리가 그래도 좀 나오는 이런 적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자산을 지금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이나
고금리 적금으로 자산을 지키는 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